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우가 2%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1.8% 전후 상승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선거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에 선침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미증시는 이제 이렇게 선거 직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증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경기 부양이 이제 무산됐죠.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에 이제 진행되고 협상이 진행되다가 이제 그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제 긴장감 때문에 10월의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 부진을 터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화가 돼서 부진을 털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에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건데, 특히 과거 통계를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대선 당시 하루 전부터 이제 미증시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면에는 이번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확연한 표 차이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긍정론이 또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직전 여론조사에서 격전지에서도 바이든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살짝 앞서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격전지에서도 바이든이 이기는 거 봐서는 사실상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낙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블루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이기고 다음에 상원도 민주당이 이겨서 이제 빠르게 경기 부양책이 또 대규모로 단행이 되는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건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설령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확정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결과물이 나오면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기대를 좀 갖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를 불러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연기가 되는 거,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이기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이날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도 보면 이제 JP모건 같은 데서는 이날 선거 끝난 이후에 주식시장은 다시 강세를 보일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로는 좀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50% 정도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클레이즈 같은 데는 좀 반대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긴 한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재검표 들어가고 이제 재판 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로는 직전 여론조사가 바이든이 이기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좀 매수하면서 넘어가자, 일단 매수해놓고 선거를 맞이하자, 이런 어떤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제 각국의 제조업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죠. 예상치를 상회에 따라 이 제조업지수라는 게 이게 현재 지표이기도 하지만 미래,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지수라는 게 각국의 이제 구매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지금 경제 상황 어떠냐, 회사 상황 어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원자료 더 많이 구매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직원들 더 많이 뽑을 거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걸 물어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당분간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상황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가 단행이 되고, 이날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7일 이동 평균선이 8만 1,000명을 넘겼거든요. 8만 명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활동 규제를 하는, 이제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거다,
이런 주장도 이제 없지는 않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번 봉쇄가 경제 악화를 막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막 크게 확산되기 전에 사실 지금이 크게 확산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이 확산을 막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어요. 미리 좀 막아놔서 그러니까 완전 최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좀 속도를 늦추거나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날 이제 코로나 이슈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다른 어떤 지표들도 보면 이제 국제유가가 34달러 이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국제유가가 이날 38달러, 장중에는 38달러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WTI 기준으로 38달러 부근까지 회복을 했고 변동성 지수가 내려가고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변동성 지수가 이날 4%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게 변동성 지수라는 건 공포지수, 향후에 S&P 500 지수가 한 달에 몇 % 정도 변동성을 보일 거냐. 그러니까 이 지표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시장이 더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빠졌어요. 4% 빠지고 여짓 35 정도나 되거든요. 이게 폭락을 해야 돼요, 이 지표가. 폭락을 해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혹시 모르니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의구심도 이날 조금은 이제 일부는 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블루웨이브의 무게를 두고 선침해가 나왔던 그런 하루였고, 이 블루웨이브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증가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번 설령 블루웨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또 빠질 수도 있다. 이유는 이제 바이든이 증세를 할 것으로 특히 이제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증세를 하고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경우에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짐 클레이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수 찬스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일단 사놓고 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선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미증시는 오늘 밤엔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하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는 뭐 장중에 미국 대선 개표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될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2016년도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당시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에 4%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차이가 막 4%가 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가 그때 트럼프가 이제 예상과 달리 이긴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3.6%까지 급락을 했다가 코스피 기준으로 종가는 마이너스 2.25%로 이제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2.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당일 2.25% 빠지고 그 다음날 2.26% 오르고 그러니까 선거 때 하락했던 거는 그날 다음날 바로 복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12월 초부터 상승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직후에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직전 전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랠리로 돌아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 그러니까 이제 선거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충돌되는 오늘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장 투표 결과가 어중간하게 나올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 투표에서 바이든이 살짝 앞서거나 아니면 지더라도 약간만 밀리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불리한 거가 되고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장 선거 결과가 되게 어중간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법 앞서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는 다음 주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과 동시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장중에 출렁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볼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변동성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선거는 끝났잖아요. 선거는 끝나고 결과는 나올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또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든 민주당이 장악하든 어쨌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이후의 증시는 코로나 확산, 백신, 경기 부양, 이게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경기 전망이나 실적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또는 백신으로 막아지느냐, 유럽에서 봉쇄 조치로 확산이 방어가 되느냐,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기 부양이 어떤 속도로 어느 규모로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쪽에 관심이 높아질지, 코로나 변수 때문에 당분간은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경기 쪽에 무게를 둔다면 자동차, 철강, 화학, 전기전자, 금융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테마 쪽에서는 그린 에너지 관련된 그런 쪽, 그다음에 큰 변화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또 길게 이어진다면 인터넷, 바이오, 게임, 전자결제 이런 쪽에 무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은 업종에 대한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게를 어디에 둘지, 그래서 기관이 어느 쪽에 베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이쪽에 순환하면서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이런 매수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냥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이 나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경기 백신 실적 추이 이런 거가 시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어제 코스닥은 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잖아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확정이 됐죠. 3억 원으로 낮춰지지 않고 10억 원이 된다. 이게 저도 사실 한 2주 전쯤에 10억 원으로 굳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이제 보도마다 달라지고, 또 이제 기재부 입장이 워낙 강경하게 3억 원을 고수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10억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전에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연말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은 나왔잖아요. 어차피 12월 때 됐을 때. 그런데 지금 투자들이 걱정하는 건 매물 폭탄 수준으로 쏟아져 나올 거야, 이렇게까지 좀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요 매물 폭탄 수준은 조금 과장됐겠구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오는 연말 매물 정도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10억 원 확장은 일단 한동안 코스닥을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6일 중에서 5일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같은 비율로 올라간 업종이 사실 별로 없어요. 6일 동안 5일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6일 동안 그대로 5일 올라간 종목군들이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오스코텍 이런 것들. 그 외에는 6일 중에서 3일 올라가거나 6일 중에 4일 올라가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건 바이오 제약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만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 업종은 지수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이 흐름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부담을 좀 덜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면서 많이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5일 동안 올라갔던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엔터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아마 좀 변화가 좀 미묘하게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제 추이 보면서 시장이 등락 보이는 거, 이거를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이후에 어떤 쪽으로 업종이 집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이제부터 실적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